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10일 금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산 경마의 휴장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제주 경마 총 14개 경주로만 시행이 되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제주 경마 특집 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어려운 흐름의 제주 경마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야말로 냉온탕을 넘나드는 상당히 혼전 양상이었는데요. 자, 이번 주도 제주 상위 등급, 하위 등급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의 경주에서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 포인트로 지목해드린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3마방 요지경을 제외하곤 강한 상대를 피한 모습이라서 다시 한번 인코스 2.1번 힐링타운은 관심이 필요하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8번마 찬란한 별도 꾸준하게 변화는 좋습니다. 정상 출전 중에 8번 찬란한 별의 회복세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마필 자체가 직선에 들어와서 다소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끌어주냐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피드감 자체는 여유가 있었던 6번 천일수도 입상 도전권으로는 분명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발군의 순간 스피드로 선행을 잡아냈고 받아냈고 막판까지 아주 좋은 근성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가장 빠른 선행마로 보입니다. 아주 수월하게 직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선행을 받아 1승 기대치가 있는 말이죠. 2번 독주시대고요. 강한 전력의 선행마가 빠르게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이겨낸 전력이에요. 이번에 1번 문모태양은 직전에 10번 게이트, 이번에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아예 선행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지난 7월 6일 날 문모태양과 동반 입상 시 2착을 했을 때 그 페이스에서는 아주 좋은 능력으로 선입권 끈끈한 전력으로 입상을 했었죠. 이번에 2번 사령관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높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다시 한번 최근의 모습은 걸음이 살아나고 있죠. 선두권 자체가 이번 거리에 대한 부담과 부중을 분명히 극복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면 오히려 부중과 전개 자체에서 여유롭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이번 흑폭풍은 이번 경기 반드시 노릴 가치가 있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상대팀에서 선입 전개를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꾸준하게 스피드와 중속을 보여주고 있고 가벼운 중량 조건의 상대들의 틈이 분명한 이번의 경주에선 오마 불면의 태양의 선입력도 반드시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제주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800m 5세 이하 제주마 10마리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800m 거리 직전의 미승리마 경주에서 데뷔전에서 최단거리 400m 우승한 3두의 마필이 있는데 이 모두 공이 선행 강공 작전을 펼쳤던 1번 일대전설, 10번 광화의 루비, 2번 어정적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들이 늘어난 거리 또한 승급전에서 얼마만큼의 경주 능력을 보일지, 또한 이 300점 이하 편성에서 최근에 800m를 경험해 본 마필 중에 자, 이번에 편성호기 만난 말도 몇 두가 눈에 띄네요. 이 전반적으로 접전 레이스로 보이는데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단거리 자체에서 경험이 전무한 마필들 사이에선 우선적으로 전개 조건이 좋은 마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일대 전설이라는 신의 전력이죠. 400m 데뷔 전이긴 했습니다만 꾸준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어요. 코스 입장도 좋았고 마필이 무엇보다 주행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스피드를 받고 나선 이후에 직선 구간에서 채찍을 댔을 때 마필이 받아드는 채찍의 반응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좋았기 때문에 데뷔전 우승 거둔 1번마 일대 전설의 코스 이점, 선행이든 2선에서의 선입이든 여전히 기대치는 높은 구도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1번 이 일대 전설은 직전에 순간 스피드도 상당히 좋았지만 직선에서 막판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 자세와 주폭을 보였던 신의 능력마입니다. 이 늘어난 800m 거리에서도 1번 일대 전설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백동일 의원 상대 마들 소개해 주시죠. 상대 마필 중에서는 꾸준하게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맞춰주고 있는 전력이 바로 6번마 제일공주겠죠. 역시나 6월 달에 400m 단거리에서의 우승 이후에 꾸준하게 800m를 적응해왔던 마필이에요. 6월 16일과 6월 30일 경주 선입권에서 우승을 거뒀었고 직전 경주는 전개가 좀 아쉬웠었죠. 외곽 10번 게이트다 보니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내측 후미권을 파고들었고 그렇게 밀린 전개를 펼치고도 직선에서 가담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이번 구도 경험에서 앞서 있는 6번 제일공주는 가장 눈에 띄는 세력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어정적기가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스피드만큼은 가장 빨라 보입니다. 데뷔전 800m 실패 이후 직전 400m에서 초속과 중속에서의 여유감. 물론 데뷔전 자체에서는 선두까지 하기 실패하면서 코너에서 아예 무너지는 단점을 보였습니다만 경험 마친 이번의 구조에선 선두권 가담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전력 강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광해의 루비도 기본적인 주폭 자체는 무시할 수 없겠죠. 마필 자체가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은 있어요. 외선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상대 대비 어떻게 전개를 좀 더 편안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마필 역시 보여줄 거라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10번마 광야의 루비의 잠재력까지는 관심이 필요한 구도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거리 경험이 상당히 많은 이 6번 제일공주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한데요. 자, 이 말은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반 자리 못 잡고 후미 인코스 전기를 펼치며 막판 늦추입이었습니다만 중반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400m만 뛰어본 선행마 3두가 앞에서 옥신각신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6번 제일공주는요. 직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게이트를 배정받아가지고 초반 전개, 과거 강공선행 작전으로 400m를 우승한 전력도 있죠. 이번에는 2, 3선에서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거리 경험이 상당히 많은 6번 제일공주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외곽 8번 별빛 정원이 역시 800m 거리 경험이 상당수 있는 말인데 지난 6월 23일 경주부터 양눈 가면 승인 장구 착용을 했고요. 직전에는 초반 전개에서 의도적으로 잡고 후미에서 레이스를 펼치며 막판에 늦은 스퍼트로 여력만 남겼지만 자, 이번에 역시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8번 별빛 정원에다가 역시 10번 광하의 루비가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 밀렸습니다만 자, 안쪽에 1번 일대 전설, 2번 어정적기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백동일 의원, 요 8번 별빛 정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대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별빛 정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리 없는 전개를 펼치면서 중위권에서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상대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보여준 걸음의 여력은 좀 크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해요. 상대들이 무조건적인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좀 잠재력의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 저는 16조에서 지금 별빛 정원과 1번만 일대 전설의 동반 출격을 하는데 1번 일대 전설의 능력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8번 별빛 전설은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이 경주는요. 늘어난 거리에서도 출중한 경쟁력을 선보일 1번 일대 전설. 동거리 상당히 경험 많은 말이죠. 한 박자 빠른 스퍼트 6번 제일공주, 6번 제일공주 1번 일대 전설 2두의 마필 우선적으로 강조드려 보겠고요.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한라마 1등급 7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등급 경주가 좀 전반에 포진되어 있네요. 1400거리.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선행마가 상당히 유리하고
인코스 배정받은 마필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전개가 펼쳐진다. 이제 그런 핵심 어떤 포인트를 말씀해 드려보겠고요. 실드 단촐한 편성에 이미 1400m 적응 능력을 검증된 마필이 상당수가 있고 최근에 보존했지만 이번에 정상 주기 들어와 도전이 가능한 전력 또한 승급전 나서는 마필 중에서는 어떤 말이 강한지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종일 위원, 가장 주목하는 마필안도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도 선행은 무리 없이 나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측기대 막벽 때문에 고생했지만 직전 경주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을 펼치면서 뚜렷하게 적응력을 보였던 6번은 태양광이죠. 7월 6일 공백전 자체에서도 선행을 충분히 나섰던 전력이에요. 다만 직선 구간에서 아직 거리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압박을 받고 무너졌다 하더라도 직전 경주에서는 파천신군에게 자리를 내줬을 뿐 상대 마필 대비 여유 있는 중속감을 보였습니다. 게이트가 밀렸다는 단점은 있지만 태양광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 나설 수 있는 6번 태양광의 스피드는 여전히 편성의 구도에서 앞서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네, 6번 태양광은 1등급 무대에서 빠른 적응 능력을 보인 그런 신예의 능력마저 직전에 1400m 선행 1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자, 이 편성에서는 5번 3다비오 정도가 괴롭힐 만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수월하게 6번 태양광이 단독 선행을 다시 한번 잡아낼 수 있고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이네요. 6번 이 태양광을 강조해 주셨고요. 자, 도전 세력도 소개해 주시죠. 도전 세력 중에서는 그 태양광의 뒤를 바짝 물고 따라갈 수 있는 전력이 5번만 3다비오죠. 작년 1월달, 올해 1월달에 왼다리 저름 때는 출전 제외되고 좀 단기간에 휴양이 있었던 전력인데 휴양 이후 공백전이었던 직전의 경주 그래도 나름대로 흐름은 잘 따라갔습니다. 태양광을 보내놓고 2선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쉬웠던 4위권이었지만 공백전과 흐름을 감안하면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정상 출전 주기 맞은 5번 3다비오의 기본 능력 가장 앞서 있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반 이후에 역습에 가장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4번마 무한으뜸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흐름 자체를 못 따라갔다 하더라도 주폭 자체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흐름 밀린 이후에도 끝걸음 하나만 비교해봤을 때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단촐한 구도에서 빠른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4번마 무한으뜸도 편성의 모습에서 챙겨주실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7번마 헬로우죠. 단기 휴양 동안 마방 이적이 있었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김영래 마방에서 17조로 5월달에 이적 이후에 꾸준하게 흐름을 적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에는 굉장히 빠르게 순발력을 발휘했던 앞선에 가담했던 능력을 가져왔던 전력이었었고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된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입 가능성, 선두 가능성, 7번 헬로우의 당일 상태 변화까지는 관심이 필요한 경주로 판단합니다. 네, 어느 정도 전개 구도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레이스예요. 6번 태양광이 이 편성에서도 당연히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이고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겠죠. 자, 9세 관록의 마필 5번 3다비오입니다. 자,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마필이지만 그래도 제 능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2016년도 7세마 시절에 그 제주 마주어패 장배 챔피언을 올랐던 제주마 최강 전력이었어요. 자, 한동안 부진했고 왼 앞다리 저름으로 이제 공백은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이 당시 태양광이 이끄는 하이페이스 따라가며 막판에 한 발 부족 아쉬웠지만 자, 이번에 정상 주기 다시 한번 6번 태양광이 이끄는 페이스 5번 3다비오는 이번에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 관록의 마필 5번 3다비오의 선전 기대치 충분해 보이네요. 여기 7번 헬로우가 최근에 연달아 늦발로 초반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막판 끝걸음에 여력만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충분히 발주도 보완했고요. 1400거리 이미 1등급 무대에서도 입상 전력이 있는 만큼 단촐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7번 헬로우고요. 자, 승급마 중에서는 2번 상리공생이 자, 지난 7월 21일 날 1200거리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에 나서는데 상당히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3세 마필. 이번에 직전 대비 6kg 감량 51kg의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이라면은 2번 상리공생도 요 1등급 승급전에서 2를 낼 수 있는 이 복병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6경주는요. 이 1400거리 가장 유리한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6번 태양광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고요. 경주거리 800m, 3세 이하 제주 마필 12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상 절대 강자가 없어 보이는데요. 당일 컨디션과 상태감 그리고 펼쳐지는 전기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접전 레이스 제주 7경주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선의 압축으로 보답을 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10마리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능력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도 분명하고 절대적인 우위라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압축을 자신 있게 인사드릴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아직은 한계가 없다. 아직 자체에서 얼마만큼 여력차를 벌이고 우승할지만 기대치가 좋은 3마마 백호 평정이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소폭 가벼운 추진 속에 내측 2선을 자리 잡았고 마지막에 채찍도 안 되고 가볍게 우승을 거뒀죠. 직전은 더 재밌었어요. 추진 없이 중위권에서 직선의 외선을 자리 잡았고 역시 채찍 한 번 안 되고 혼자 주행심사 타듯이 두 번의 경주를 모두 한계 없이 통과했던 전력입니다. 지금의 구도 자체에서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은 몇 도 보이지만 3마 백호 평정이 가지고 있는 주폭 자체를 넘어설 수 있는 상대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준비 자체에서 편성 자체에서 그리고 마필 자체의 잠재력 요건에서 앞서 있는 3마 백호 평정 이번 경주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 내측 기대 막벽이 좋아지면서 꾸준한 직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스피드형 8번마 황해 여신, 직전 경주 발주인의 요동 속에서도 다시 한번 선두권을 장악해냈던 9번마 미래질주, 내측 최적 선입이 가능한 2번마 각시바이, 이 3두 간의 접전 속에서 제대로 한 방 때려드릴 마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자신감을 갖고 붙어드릴 경주고요.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 과감하게 꺾어드리고 변수가 될 수 있는 4번마 와우장룡이라든가 5번마 중문여제 등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당일 베스트의 모습이 아니라면 경쟁력 자체는 크지 않은 만큼 최선의 압축으로 자신 있는 승리, 믿음 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네, 데뷔 연전연승 3번 백호 평정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 듯합니다. 도전권들, 여러 두의 마필들 이제 팔려 나갈 형국인데요. 최선 압축만이 그야말로 이번 7경주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보다는 확고하게 이번에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릴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7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800m 3세 이상 제주마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편성 1800 전편성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 직전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승급마들 간의 대접전 구도입니다. 자, 특출나게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마군이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7번 필승이 초반 선행을 받아낼 공산이 높고요. 여타의 마필들은 어떤 전개로 어떻게 응수를 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경주, 8경주가 되겠는데요. 백동일위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기본 주폭에서 가장 앞서 있고 상대 편성과 전개 조건에서 다시 한번 찬스를 맞이한 2번마 인류 무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반 초속이 빠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의 유불리에 따라서 전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온 전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900m 자체에서도 꾸준한 주폭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5월 달만 하더라도 800m 단거리에서도 우승을 거둘 만큼 꾸준한 주폭을 자랑하는 전력이죠. MC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번 경주는 레이스를 끌어주는 마필이 많지 않죠. 최적의 전개 조건 2번 게이트, 2번 인류 무대, 중속과 탄력에서 앞서 있는 이번 구도에선 주폭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앞서 있는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편성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인류 무대가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최근 직전 경주보다는 흐름이 그리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자, 직전에 좀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2번 인류 무대를 평가해 주셨고요. 자, 도전권들도 소개해 주시죠. 도전권에서는 최근에 연투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기만의 능력을 입증해주고 있는 4번마 천년요원이 눈에 띕니다. 초속이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꾸준하게 선두권 선입에서 중서기의 주폭을 발휘하는 전력인데 정말 직전 경주에서는 제주에서 왜 전현준 기수가 1류 기수로 불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던 경주였었죠. 직선 구간 중간권에서 내측으로 심하게 진로가 완벽하게 막혀있던 상황을
그 짧았던 그 진로를 뚫고 나오면서도 능력을 발휘하면서 직전 대비 다시 한번 우승을 거뒀던 전력입니다. 차분한 선입 다시 한번 가능해진 이번의 구도. 전현준 기수의 연속 기승은 여전히 기대치가 높은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5번마 풍류 예찬이라는 마필이 선두권 가담 능력이 나쁘지 않죠. 파행 때문에 주기가 길었던 직전의 경주 베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상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번 구도 선두권 가담 능력 5번마 풍류 예찬도 관심이 필요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7번마 필승이란 마필도 선두권 가담은 좋아 보입니다. 과거에 있는 흐름 자체를 못 따라갔던 모습도 많이 보였다라면 최근에는 어찌됐든 선두권에서 끝까지 응수를 해주면서 끈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다만 직선에서 아직까지도 다소 기대는 모습을 남겨두고 있어서 그 부분이 관건이긴 합니다만 줄어든 800m에서 초반부 선두권 좀 더 편안하게 나와준다라면 이번 편성 자체에서 선두권이 강자가 별로 없는 만큼 기본 스피드감을 무시할 수 없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현준 기수를 상당히 극찬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제주도의 최고의 기수죠. 제주 경마에서는 뭐 마필의 기본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수의 기승술도 상당히 중요하게 그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습니다. 4번 천년유호는 직전에 인코스 최적 전개 펼치며 막판에 직선에서 그렇게 그 전개가 진로가 막힘에도 불구하고요. 투지 있는 기승술로 그 내측으로 뚫고 나와가지고 당시 전현준 기수의 최고의 기승술로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뭐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으로 4번 천년유혼 이 전현준 기수의 재기승이죠. 7번 필승이 여기서는 단독 선행을 나설 듯합니다. 발빠른 말들이 없어요. 직전에는 출발 후 고개 들고 연마필 추돌을 했습니다. 외측 기대는 하고. 그래서 초반 전개에서 2선 외곽을 돌았는데 이번에는 발빠른 말이 없기에 직전에 보여준 초반 중속력이라면은 7번 필승이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다가 직전에도 외선 2선을 돌고도 막판까지 어느 정도 끈기를 보였던 만큼 이번에 단독 선행 찬스를 살려볼 7번 필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번에다가 4번 이 천년유혼과 2번 인류무대가 어느 시점에서 스퍼트 타이밍을 잡아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여기에 9번 무한가속도 순간 스피드가 부족하지만 막판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은 마필로서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기대가 됩니다. 네, 제주 이 8경주는요. 이 단독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아요. 7번 필승. 안쪽 게이트 들어와 내선 최적 전개가 보장된 2번 인류무대 2도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800m 3세 이상 제주마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좋은 전력을 보인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지만 한동안 부진했던 이번에 상태 변화를 보일 이 복병 전력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찾아올 레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마 그리고 복병마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구경주는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압축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왔던 경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분석을 해나가면서도 상당히 좀 어렵다, 좀 믿을 수 있는 마필들 자체를 찾기가 좀 힘들었던 경주이기도 했는데요. 누가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의지를 가지고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안쪽 2번마 현표라는 마필이 눈에 띕니다. 데뷔 초부터도 강력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연투 능력을 이끌어 나왔던 전력인데 높아진 부중과 늘어난 거리를 만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의 성적이 좀 나오질 않았던 전력이기도 해요. 직전 경주는 이제 휴양 공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했는데 역시나 무거웠던 부중과 거리 때문에 최악의 모습으로 좀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구도는 거리가 줄어든 800m입니다. 게이트 조건에서 이번만 현표가 선행까지도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해요. 상대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가지고 있지만 현표가 맘만 먹고 나선다라면 이번 경기에서 선행을 못 나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근 변화를 주기에 노력해왔던 이번만 현표의 스피드, 이번만큼은 가치 있게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경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작 도전권 세력들 중에서는 6번마 메아리의 꾸준함이 가장 눈에 띄고 있죠. 진입 불량 때문에 또 출발 심사 처분까지도 받았었습니다만 직전 경주 900m 선입권 따라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여력감 자체는 좀 크지 않았다는 모습은 들었다 하더라도 줄어든 800m에서의 선입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6번 메아리의 선전은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통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9번마 새벽비라는 마필 자체가 흐름을 잘 못 따라갔던 모습에서 직전 경주에서는 내측을 파고드는 추임력 자체를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중간권 자체가 좀 뭉칠 수밖에 없는 이번 구도에서 한 템포 빠른 추임력을 기대할 수 있는 9번 새벽비의 한 발도 가치가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7번마 달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출전을 해서 좀 더 기대를 모았던 전력인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감을 좀 안겨줬던 것 같아요. 초반부 가볍게 2선까지 가담을 했지만 그 흐름을 끝까지 이어나가질 못했었죠. 다시 한번 짧은 출전 중에 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달천 같은 경우에는 데뷔주의 잠재력을 직전 경주 좀 많은 기대치를 모았지만 좀 실망감을 남겼다 하더라도 어찌됐던 편성 자체만 판단해 본다면 그렇게 강한 상대들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7번 달천의 꾸준함도 변화 자체도 이번 경주까지는 관심이 필요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현표가 최근에 끝도 없는 부진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정상적이죠. 직전에는 좀 더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번 현표가 선행을 나서는 가운데 7번 달천, 4번 제일 1호가 2선을 해서 레이스를 따라갈 텐데요. 자, 6번 메아리가 진입불량 출발 심사 처분 받고 휴양을 다녀왔죠. 직전에 복귀전에서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으로 당시 1800점 편성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컨디션은 더욱더 좋아졌고요. 자, 앞선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6번 메아리가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결정력이 뛰어난 마필인 만큼 자,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이네요. 6번 메아리고요. 7번 달천은 직전에 무리한 선두 경합, 긴 구간 외곽에서 경합을 했죠. 그만큼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2번 현표를 보내놓고 얼마만큼 이 선에서 힘한 배가 잘 된 레이스를 펼치면서 전개를 펼칠지 그 부분만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입상을 위한. 직전처럼 무리하게 경합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이번엔 7번 달천 차분하게 이 선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8번 가고도가 있습니다. 직전에 선입권 끈끈한 전력으로 당시 900m 거리 3착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도 앞선에서 타이밍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조건에 거리 내린 800m입니다. 이 8번 가고도도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갈 듯한데요. 자, 백동일위원, 이 8번 가고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민을 안 했던 마필은 아닌데 개인적인 판단 자체에서는 여유감 자체가 큰 전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직전의 경주도 내측에서의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도 큰 걸음을 못 보였던 전력이고 가고도란 마필 자체가 초속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중간권에 있는 마필들이 레이스 전개를 끌었을 때 그 흐름을 참고서 마지막에 한 발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폭발적인 탄력을 가진 전력이라는 판단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8번 가고도는 한번 지켜보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 구경주는요. 정상주기 들어온 2번 현표 게이트단 쪽이고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컨디션도 좋아진 2번 현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제주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800m 5세 이하 제주마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10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도 상당수 있지만 이 공백 이후 상태감이 매우 좋아진 한두의 마필에게 주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로 8번 절대적입니다. 과거 기대는 악벽도 있었지만 양눈 가면 착용 이후 최근에는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지난 3월 9일이 마지막 경주였죠. 당시 시정 외곽 무리한 전개로 무너진 이후 우전지 파행으로 휴양 다녀왔습니다. 7월 19일 날 주행 심사 시 아주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요.
휴양 복귀 후 이번에 오랜만에 실전 경주를 치르게 되었습니다만 요 8번 절대적이 이 상태감도 매우 좋아졌고요. 이미 뭐 3,000점 이하 편성에서 경쟁력을 보였던 말이죠. 최근 경주는 4,000점 편성이었고 여튼 공백 이후 상태감이 뚜렷하게 회복된 요 8번 절대적을 중심권에 마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전개가 유리한 1번 장백기 이상은 여기서 단독 선행입니다. 이미 7월 20일 날 2,800여 편성이었습니다만 선행 1순 900m 거리를 우승한 전력. 직전에는 3,000점 편성 승급전 당시 이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막판 한 발 부족 아쉬운 사착이었는데 2위마와 큰 착차가 없었습니다. 목적 고쳐였죠. 이번에 1번 게이트의 단독 선행, 1번 장백기 이상은 전개 유리한 입상 도전마가 되겠고요. 2번 중앙 비행이 지난 7월 20일 날 장백기 이상에 이어 2위 900m 이착을 했던 말인데 이번에 공백 이후 출전, 승급전이지만 이번에도 뭐 1번 장백기 이상 보내놓고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기에 자 2번 중앙비행 승급전에 대폭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도전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 10번 태산여왕도 3,000점 편성 직전에 1,000m 거리가 너무 길었나요? 막판에 한 발 부족 아쉬웠지만 이번에 내린 거리에서는 요 10번 태산여왕도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5번 트멍이 고질적인 오른 앞다리 부상 때문에 직전에 취소되었는데 자 이번에 뭐 상태감이 다리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졌고 뭐 훈련 시 자 과거와는 다르게 탄력적인 그런 걸음까지 보였기에 5번 트멍까지 도전 가능한 복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 10경주는요. 공백 이후 상태감이 뚜렷하게 호전세를 보인 요 8번 절대적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내린 거리에 유리한 마필 또한 의지 강한 마필 당일 상태감 좋은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추천 10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900m 3세 이상 제주마 12위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경주 운영 능력을 보이는 말과 최근에 연전 연투 점핑 출전하는 능력 상수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저는 편성 자체는 분명히 잘 맞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전력 4번 미래대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장타 지존이란 마필 자체가 초반부 발주 능력이 좋아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의 모습 자체로는 이번 경기에서 버텨내기 힘들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2선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4번마 미래대전이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결정력은 크지 않지만 전개를 잘 풀었을 때의 능력은 매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 자체가 전개를 풀고 이제 선입 이후 직선 구간에서 당시 2위를 차지했던 포르티우스란 마필 자체가 직선 구간 외측을 사행하면서 미래대전의 주행을 좀 방해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승했던 포르티우스의 안득스 기수가 기승 경기 1위를 처분을 받았기도 했었죠. 직전에 아쉬운 풀어낼 전개와 편성은 충분히 만났다 평가합니다. 선두권에 밀리지 않고 근성이 있는 끈끈한 걸음을 보일 미래대전 이번만큼은 세력전이 기대가 되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연달아 3착 4번 미래대전 직전에는 막판에 진로 방해받은 그 아쉬움도 있었죠. 이번에 그 악재를 떨쳐내고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미래대전 강주에 주였고요. 자, 백동일 의원 상대마들도 소개해 주시죠. 상대 마필 중에서는 직전 이제 미래대전과 함께 주행을 했었던 8번 동백동산이 좀 눈에 띕니다. 800m 단거리 이후에 계속 이제 늘어난 거리를 맞이하면서 입상하고 좀 기복을 보여주는 전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대비 흐름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겠죠. 미래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선 구간에서 방해를 받았다라면 동백동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직선 중간권에서 진로가 아예 막혀버렸어요.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통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걸음 자체는 많이 남겨왔던 전력입니다. 선입 가능성 직전에 추진을 하지 못했던 8번 동백동산의 회복세 최근의 꾸준함이 이번 경기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는 이번 대왕 항제가 주폭 자체가 약간 둔탁하고 초반이 빠르진 않지만 코스를 부여받았을 때 마지막에 뽑아내는 탄력의 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인코스 부여받은 이번 대왕 항제의 역습까지도 가치는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번만 마의 질주라는 마필 자체도 최근 빨랐던 흐름을 나름대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상대권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을 표출하고 있는 3번만 마의 질주. 역시나 부중적인 요건에서도 앞서 있는 이번 경주에선 변수적인 측면, 충분히 변화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은근히 앞선의 흐름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는데요. 1번 장타지존이 앞선을 지배하고 4번 미래대전이 따라가는 전개겠죠. 여기에 7번 클래식이 직전에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속에 이 3천전 편성, 제2편성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당시 차분하게 잡고 중위권 인코스 전개를 펼치며 막판까지 아주 압도적인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자, 이번에도 57.5의 직전과 동일 부중에 이 900m 직전 대비 줄어든 1000m, 900m 거리죠. 역시 앞선이 선두권이 무뎌질 때 확실하게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그 추이평 마필이 7번 클래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4번 미래대전은 직전에 한 번 방해받고 아쉬운 3착. 이 8번 동백동산도 초반 자리 못 잡고 후미 인코스 전개. 이 8번 동백동산은 직전에 이제 미래대전과 함께 뛰었는데 당시 한 2차례 정도 진로가 완전히 막힌 좀 아쉬움이 있었죠. 제주마 경주는 그래요.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힘소진을 하느냐, 또한 초반에 자리를 얼마나 잘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지죠. 직전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던 8번 동백동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보여준 걸음 여력이라면 이번에 얼마만큼 전개를 잘 풀어내는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능력은 있어 보여요. 8번 이 동백동산이고요. 여기 6번 신천샛별이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한 능력마입니다. 자, 이번에 상위 등급 이 3천전 편성으로 점핑 출전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겠죠. 대신에 6km 감량 혜택이 있는데, 자, 백동일 의원 6번 신천샛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민을 안 했던 마필 자체는 아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주가 좀 검증의 무대가 아니었던 평가를 해요. 데뷔 후 이제 4번째 경주까지는 여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직전 경주는 어찌됐든 900m에서 마지막에 여력감 자체는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마지막에 마필 자체가 너무 기대려고 했던 모습들 자체가 아직까지 좀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상대들 자체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이번 한 번쯤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저는 오히려 MC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7번 클래식이라는 마필 자체가 저도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직선 구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11번 여왕아트와 시종 싸워주면서도 저 정도의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두 마필 중에 고르라면 클래식의 선전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11경주는요. 자, 2선에서 꽃전개가 보장된 방해여파 떨쳐낼 4번 미래대전. 결정력에서는 확실하게 이번엔 편성에서 앞서 있는 7번 클래식.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한라마 2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8두 단천화 편성에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 승급마에게 자, 상당히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당일 많은 주목을 받겠죠. 4번 이 달빛 축제인데 이 4번 달빛 축제를 중심으로 당일 도전권들 세력 어떤 말들이 있을지. 자, 백동일 의원 4번 달빛 축제는 당연히 인정해야겠죠. 그렇죠. 뭐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에 보여줬던 마필의 잠재력은 아직은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도 3번 게이트 무리 없는 선입 조건에서 좋은 탄력을 보였었고, 직전 경주는 내측에서 강하게 한번 선행권을 모색을 했는데 선행 자체는 실패를 했어요. 상대 마필에게 선행권을 내주고도 그 이후에 중속감과 직선의 주포까지 무엇보다 1000m 거리가 늘었고 승급전이지만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대 틈에서는 기본 능력 아직 보여줄 거림이 남은 달빛 축제는 좀 인정하고 싶은 전력이기도 합니다. 네, 데뷔 후 모두 자력입상 우승의 상승세인 4번 달빛 축제. 자, 이번에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했던 말이기에 자,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4번 달빛 축제는 이 중심마로 다시금 강조 드려보겠고요. 자, 도전권들도 소개해 주시죠. 도전권 자체에서는 이번만큼은 선행 찬스를 맞이한 전력이 3번마 불려정생이란 마필입니다. 5번을 뛰면서 이제 4전째 7월 14일 경주 때 선두권은 장악에 성공하면서 여유 있는 입상을 차지했는데 직전의 경주는 1000m 첫 도전의 승급전이기도 했습니다만 상대의 흐름이 너무 강했어요. 야생 왕자라는 마필 자체가 이 동거리 자체 현등급에서 굉장히 순간 스피드가 빠른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존재했기 때문에 함께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 절대패항해라든가 불로장생이라는 마필이 아예 선행을 자체의 염두도 의도적으로 좀 참았던 경주이기도 했었는데 그 마필을 피해온 이번의 경주에선 게이트 조건에서 앞서 있는 3번 불로장생의 스피드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8번마 카라라는 마필 자체도 순간 스피드는 여유가 충분한 전력이기도 하죠. 5월달의 경주 이후에 이제 20조로의 이제 이적이 있었던 마필이기도 한데 직전 경주는 정말 놀라웠던 것은
것은 초반에 외선에서 발주도 매끄럽게 나오지를 못했고 상대 마필과의 충돌로 좀 흐름 자체를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기본 중선만으로 아예 앞선을 씹고 나가는 선행력을 보여줬었어요. 좀 무리한 선행 때문에 무너지긴 했지만 정상적인 발주에서 좀 더 편안한 선행이란 8마 카라의 스피드도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6번마 청초란 마필 자체도 직전 단기 휴양 이후에 보여줬던 주폭의 여유가 상당합니다. 기승을 했던 김다윤 기수 연속 기승하고 있는데 역시 이 마필도 발주 이후에 약간의 충돌 피해 속에서도 기본 중성만으로 선입권 가담 그리고 직선에서도 한계 없는 걸음을 보여줬던 만큼 성장세 보여주고 있는 6번마 청초의 기본 잠재력도 충분히 가치 있는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편성에 중심권의 마필은 서 있습니다. 4번 달빛 축제 당일 컨디션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면은 요 승급전 요 편성에서도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로 4번 이 달빛 축제는 중심권의 마필이고요. 이 도전권들이 문제죠. 이 8번 카라 같은 경우는 데뷔 후 두 번의 경주를 모두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말인데 데뷔전에서는 기립 늦바라고도 추입으로 입상을 했고요. 그 다음 경주도 늦바라고 추입으로 입상했어요. 직전 경주는요 늦바랬어요. 근데 외곽에서 무리하게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서는 과정에서 당연히 무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도 차라리 참고 막판에 한 발 쓰는 전략이었으면은 8번 카라가 입상을 했을 텐데 초반에 무리하게 앞선을 아주 장악해내는 그 과정에서 힘 소진이 많았다라는 것이 직전의 패인이에요. 자, 이 말은 항상 그 끝번 신청, 후진입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자, 차분하게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아쓰는 전략이라면은 이 8번 카라 직전의 3차기 아쉬움을 만회할 듯합니다. 안쪽 3번 블로장수행은 여기서는 선행 나설 수 있는 편성이죠. 직전에 3번 블로장수행은 막판에 직선에서 기수가 채찍을 놓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을 떨쳐내고 이번에 코스 2점 단독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이네요. 3번 이 블로장수행에다가 1번 빛의 속력도 직전에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무너졌지만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와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만큼 1번 빛의 속력까지 도전권으로 분류합니다. 네, 결국 제주 12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능력마로 보입니다. 4번 달빛 축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경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900m 3세 이상 제주마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제주 13경주는 저희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야말로 대혼전 레이스고 최근에 4천전 편성에서 기복을 보인 마필 중에서 이번에 편성 혹이 만난 말도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6번 이 월라 장군을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대는 합격 때문에 재검 처분도 받았던 말인데 7월 10일 날 경주에서는 강공 선행 작전으로 우승을 차지했죠. 당시 3천전 편성이었고 직전에 4천전 편성 자, 승급전에서는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종 2선 외곽 무리를 했습니다. 초반에 힘 소진을 많이 한 나머지 막판에 직선에서 내측 외측으로 기대면서 탐합필과 추돌도 하고 상당히 안 좋은 그 막판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발빠른 말이 3번 소록바람이 선행인데 자, 3번을 보내놓고 2선에서 유리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전개 여건이고 상대적으로 직전보다는 좀 안쪽 게이트죠. 거기에다가 직전 대비 줄어든 900m 거리입니다. 직전은 1000m 거리였는데 자, 6번 월라장군 선입권에서 가장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3번 소록바람입니다. 여기서 단독 선행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1000m 거리 직전에는 강공 선행 작전을 펼쳤습니다만 이 막판 50m 결승전 전복 50m에서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야간 경마 타이밍에 안쪽 게이트 단독 선행 직전 대비 줄어든 900m 거리에서는 3번 소록바람의 선행 1승 기대치 충분히 기대치가 있겠고요. 4번 태왕수가 지난 직전 경주 이후에 다리 저름이 발견되어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 기간 동안 3조 강대현 마방에서 15조 강영진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요. 지난 7월 19일 날 주행 심사 시 병력 여파 벗어난 듯 매우 경쾌한 걸음으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인 4천전 편성의 승급전 나서지만 53kg의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에다가 공백 이후 상태감이 상당히 올라온 요 4번 태왕수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8번 제주 협객이 직전에 3세 최강 용담 여신이 이끄는 하이페이스 초반 전개 뒤쳐져 어쩔 수 없이 후미 인코스 따라간 전개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상당히 좋은 걸음을 여력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3번 소록바람이 이끄는 페이스이기에 직전보다는 선두권이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이 8번 제주 협객은
한 박자 빠른 스퍼트, 과거에는 선행 강공 작전도 펼쳐냈던 전력이죠. 이 8번 제주 바람까지 도전권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 제주 13경주는요. 2선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펼치고 자 거리 내린 6번 월라 장군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그만큼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보는 마필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마리 정도 한번 질문을 짧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좀 기대치를 높여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전력이 안쪽에 있는 1번 남대문이라는 전력이에요. 4,000점 이하 편성에서 매번 기복을 보였고 늘어난 거리 자체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무엇보다 이번 경기의 핵심 자체는 거리가 900m라는 겁니다. 선두권 세력들의 뒤가 강하지 않아서 경합도 불가피한 구도고 경마 자체가 기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기록 자체도 거의 무시할 수는 없겠죠. 남대문이란 마필 자체는 900m 자체에서 12초 대 14초 대 호기력을 매번 꾸준하게 달성해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거리 줄여든 이번 구도에서 최근에 아쉬움 털어낼 수 있는 변화 보일 수 있는 코스에 있던 1번 남대문을 저는 가장 강조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3번마 소록바람의 스피드에 대해서는 저 역시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쪽 2번마 티로스란 마필 자체가 직접 늘어난 거리 초반 발주가 늦고 최후미권 전개를 펼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만큼 기본 기대치 가질 마필 소개해드리겠고 저는 5번마 제일영이라는 마필을 좀 재밌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마필이 최근에 역시 늘어난 거리와 상대에 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안말 최강으로 부여받고 있는 용담 여신과 한라항우가 변화를 보였던 그 시점에서 오히려 선행권에서 제일영이 그 마필을 꺾어내면서 우승을 거둘 만큼 단거리 스피드는 강했던 전력이라서 이 마필의 변화까지도 줄어든 거리라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MC와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1번은 남대문과 5번 제일여왕의 평가 한번 짧게 한번 여쭤보고 한번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1번 남대문은 이 4,000점 편성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단 말이죠. 지난 겨울에 당시 복병 전력으로 평가받을 때 입상 시 저도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하고도 상당히 인연이 깊은 말인데 최근에 상당히 기복을 보이고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보면요. 뭐 경합성 선두 레이스도 아니고 자리 잘 잡고 따라가도 막판에 아예 걸음이 나오지 않더군요. 물론 최근에 뭐 1110m, 1000m 거리 보다는 이번에 줄어든 거리 1번 게이트의 코스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최근에 보여준 전력으로는 믿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일 이제 컨디션 체크는 좀 필요하겠지만 1번 남대문은 이번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5번 제일여왕은 그렇습니다. 직선에서의 어느 시점에 스퍼트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종반 걸음은 좋아요. 또한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완전 후미쳐져 끝걸음이 여력만 남겼습니다만 자 이번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은 5번 제일여왕은 충분히 막판 경합 중 한 발 쓸 수 있는 이 도전 세력으로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제주 13경주는요. 줄어든 거리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펼쳐낼 6번 월라 장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1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800m 5세 이하 제주마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 색달공주가 선행주도 레이스를 펼쳐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동거리에서 혹은 이번에 내린 거리에서 상당히 상승세를 보일 선입관 끈끈한 전력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기본 주폭에서 가장 앞서 있다 믿고 있는 전력 7번마 칸의 제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한 주폭에 비해서 주행이 안정하고 좀 떨어졌던 모습이라서 아쉬움도 남겼지만 올해 5월 달이죠. 그 경주에서 발주 이후 150m 급 외사하는 모습들 때문에 재검을 치르고 나왔던 5월 25일 경주에선 코스 이점이 좋았다 하더라도 여력감 자체가 상당히 우수했던 전력이기도 해요. 솔직히 상대를 따져본다면 강자는 무조건 피해왔던 편성이고 직전에 부진의 원인도 분명하죠.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기립을 하면서 최후미권, 전개가 완벽하게 꼬였습니다. 기립하고 늑발하고 최후미권인데 기본 주폭만으로 4위까지 올라왔더라면 기대는 모습까지 좋아지고 있는 7번 칸의 제왕은 이번 경주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질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네, 10번 색달공주도 선행으로 보이지만 7번 칸의 제왕도요. 과거에 이제 선행 1순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며 입상한 전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전에 기림 늑발로 경주를 망쳐버린 건데 그래도 끝걸음 좋았죠. 7번 칸의 제왕을 강조해 주셨고요. 자, 도전권들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인데 원활한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던 전력이 바로 4번마 서기명가라는 전력입니다. 5월달 이제 800m 입상 이후에 늘어났던 900m 3번의 경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적응력을 펼쳐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직전에는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를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외곽 12번에서 자리를 못 잡고 어쩔 수 없이 제어를 했고 최후위권에서 이제 직선 중앙에서 탄력만 보였던 전력인데 줄어든 800m라면 선입 가능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기준에서 서기명가 관심권 강조드리겠고요. 6번마 에어스도 휴양 공백 이후에 결정력의 여유가 좀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선두권을 공략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드디어 이제 입상을 차지해주면서 변화 있는 모습 속에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6번마 에어스의 꾸준한 스피드도 관심은 필요해 보이고요. 8번마 교우이 신현 마필 자체가 최근의 모습이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랍다고 평가하는 것은 흐름을 못 따라갔던 모습에서 이제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여유가 좋아졌어요. 연투를 이어갔던 작은 새가 이끌었던 흐름 자체를 이선에서 응수를 하면서도 끝까지 걸음을 버텨냈던 전력인 만큼 8번마 교우이신 이번 경주에서도 선입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을 수 있는 상승세의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마지막 경주 상당히 혼전 레이스입니다. 그만큼 도전 가능한 전력들이 산재에 있는 그런 구도인데 자, 일단 6번 에오스가 공백 이후 완벽한 회복세 보이며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당시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을 잘 제어해주고 인코스 선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훈련 주행 안정화에도 역점을 두었고요. 10번 색달공주가 이끄는 선두 페이스 차분하게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조건이죠. 다시금 유리한 전개 여건을 극대화할 6번 에오스 다시금 강조드려보겠고요. 8번 교우이 시인이 직전에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결코 초중반 손쉬운 레이스가 아니었음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였죠. 8번 교우이 시인이고요. 여기서는 단독 선행으로 보입니다. 10번 색달공주가 이제 선행을 편하게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능력 발휘가 100% 이루어지는데 직전에는 선행 못 나서고 졸전이었죠.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지만 최근 보여준 그 선간 스피드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10번 색달공주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에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5번 월성이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 못하고 후미쳐져 늦추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와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가져갈 수 있고 자리를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는 5번 우월성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결국 제주 마지막 14경주는요. 자,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됐고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6번 에오스. 자, 직전에 늦바라고도 막판 좋은 걸음을 보였던 7번 카네제왕, 2대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제주경마 지난주에 이어 금요일 이번 8월 10일까지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제주경마는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이 당일 마필 컨디션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자, 이번 이 제주경마는요. 정말 마지막 마필의 상태감과 그 당일의 분위기, 흐름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저희가 말씀드린 해당 경주의 복병 전력들 잘 메모하셨다가 당일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